안녕하십니까, 해석왕 고태일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드림입니다. 스포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액션은 쇼테일 채널에서, 그리고 리뷰는 이 해석왕 고태일 채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어제 보고 왔는데요, 뒤늦게 보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막 청소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번 주에 쿠폰 나와가지고 보고 왔어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드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박서준 씨가 저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아이유 씨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조연 배우님들이 또 다 나오셔가지고 이건 꼭 봐야겠다 싶었는데, 어 그래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과장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가 무색무취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만들었나?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영화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에 뭐 감독님이 중간에 교체된다든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리얼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영화도 감독님이 중간에 교체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반응 없이, 아무 재미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극한 직업할 때 여러분들 리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거 천만 갈 것 같았거든요. 극한 직업,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까지 하면은 너무 오버 같아서 800만 넘을 것 같다. 설날 껴가지고 800만 넘을 정도의 재미였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병헌 감독님 작품인데, 이번 드림 지금 흥행 추이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한국 영화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진짜 이병헌 감독님이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분명히 대사를 보면은 이병헌 감독님이 맞거든요.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테일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봤던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교도소 월드컵. 재소자들이 월드컵, 그 안에서 축구를 한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홈리스가 축구를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뭐 완성도나 내용이나 거의 뭐 비슷하다. 오히려 추억 보정을 좀 하자면 교도소 월드컵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영화를 왜 내가 그렇게 재미없게 봤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연 배우가 딸리는 것도 아니야, 감독이 딸리는 것도 아니야, 대사가 딸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 영화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 첫 번째는 역시 서두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가오기의 3를 얘기했을 때 초반의 톤을 잘 잡고 간다, 초반의 톤을 묵직하게 잘 잡고 가기 때문에 후반까지 긴장감이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입니다. 초반 톤을 못 잡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윤홍대가 팀 라이벌 박성찬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박성찬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그 장면에서부터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독님이 축구를 보셨으면은 그렇게 겹치는 행위는 하지 않거든요. 선수들이 같은 선상을 달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축구를 94년 월드컵 때부터 봤는데, 그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선상에서 같이 달리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연출한단 말이죠.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이런 거 처음 봐. 네, 처음 봤어요. 정말. 거기서 대사로 쳐요. 이런 건 처음 봐. 이런 건 없었어. 이런 건 처음 봐.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야? 축구야? 소림 축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윤홍대가 박성찬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박성찬은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윤홍대는 노력파의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 아마데우스였나? 영화를 보면은 그 모차르트와 뭐 이렇게 대결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는 천재고 누구는 노력파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달려간다서부터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일단 이 장면 연출이 이상한데 생각하면서, 좀 얘가 지쳤나 정도의 생각을 했던 거지, 얘가 능력이 부족해? 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르게 표현했어야 된다. 일단은. 두 번째, 윤홍대의 어떤 리스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기자가 나옵니다. 기생충에 나오셨던 이 캐릭터는 개그 캐릭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윤홍대를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후반부에 그걸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자신의 리스크가 아니라 남의 리스크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뭘 못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딴 얘기를 계속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가 조금 비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찌르는 바람에 자기 리스크가 돼버리죠. 남의 리스크를 자기가 떠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연예계로 간다. 연예계로 가는 게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실제로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연예인, 뭐 스포츠스타 사실 뭐 똑같거든. 뭐 본인이야 스포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지만 돈 잘 버는 건 똑같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 형평성, 공평성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남들보다 좋은 위치로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계속 돈으로 밀어붙이죠. 너 돈 필요하잖아. 너 돈 필요하잖아. 그 좌천되는 과정이 계속 보여지는데 결국 홈리스 월드컵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남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계속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 모습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었으면 초반에 드라마가 잘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홍대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그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감독님이 왜 이렇게 바쁘게 진행을 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후반부가 그렇게 또 중요한 뭐 시퀀스가 막 있었다고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랬으면은 윤홍대가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국가대표도 한번 뛰고 노력을 계속 하는데 박성찬이라는 선수가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는 도중에 계속 어머니가 사기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계속 복잡한 그런 신경을 계속 보여주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홈리스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다라는 설정으로 갔으면 오히려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데 또 특징이 뭡니까? 이병헌 감독님은 또 재치가 있었잖아요. 대사에 재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끌고 나가는 것이 다 개그예요. 어머니가 도망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으악! 팍! 너 돈 없잖아. 해! 계속 이런 개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입되지 않았는데 계속 밀어붙여요. 대사로, 코미디로. 그러니까 초반에 톤을 잘 못 잡으니까 관객들이 좀 벙찌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이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또 축구팀은 오합지졸이었죠. 계속 바보 같은 모습들만 계속 앞에 깔아줍니다. 이걸 못 잡고 가니까 뒤에 개그가 하나도 안 통해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한 번 웃었어요. 말 한 번도 안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빼고는 하나도 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극장에서도 웃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거 코미디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병헌 감독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영화가 판타지 영화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코미디로 점철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상황들이 다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 뭐랄까 믿음을 못 줬어요. 이 영화가 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 줘요. 맨날 거짓말만 하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어쨌든 감독을 맡았으면은 축구 감독을 맡았으면은 직접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뭐 훈련 과정에 동참한다든지 아니면 전술 전략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선수 기용을 한다든지 뭐 선수 모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독이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PD가 선수 선발을 하고 PD가 대사를 만들고 PD가 감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독의 역할이 없어요. 박서준 씨 역할이 없습니다. 뭐 물론 영화 안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인격체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정말 실질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D가 감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판타지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실화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그려도 사실 시원치 않은데 이걸 극영화로 풀어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잘 풀어냈어야죠. 코미디가 껴버리니까 그냥 이건 판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훈련을 하긴 합니다. 훈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직접적인 훈련을 하지만 선수들이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 저번에 연습했잖아. 너 저번에 한 것처럼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에 훈련했던 과정이 없어. 말로만 대사로만 뱉거든요. 그렇다고 훈련 방식이 독특하냐 차별성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PD가 시켰는데 뭘. 자, 이거와 또 비교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리바운드라는 영화인데 제가 리바운드 리뷰할 때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들이 결승까지 갈 수 있었나. 그거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온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왜 최우수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스포츠 영화잖아요. 스포츠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력 향상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때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카운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 때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뭐 결승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은 출국하기 전날, 아니 출국하고 나서도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진출한다. 이건 너무 오바스러운 것이 아닌가. 아니,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도 축구 골대에 골 넣습니다. 아니, 그렇게 날아갈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 판타지인 거야. 어떻게 차도 딴 데로 날아가. 아니, 살살만 차도 그래도 골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성장 과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물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장물을 보기 위해서 보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장하는 자체가 스포츠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예요. 홈리스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축구 실력은 아무 상관 없었고 축구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영화는 스포츠물이 아니라 그냥 드라마였던 거예요. 제 말이 맞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거죠. 제가 계속 이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신감 느낀다고. 광고에서는 축구를 계속 보여줄 것 같이 해놓고 소재도 축구로 골라놓고 결국엔 드라마를 보여주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영화의 아마 기획 의도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축구 훈련 안 나옵니다. 축구 시합하는 거 대충 넘어가죠. 막 흘려보내요. 편집 해가지고 막 뭐 전술 전략 있는 거 없죠? 선수들 뭐 영입하는 거 뭐 그거 뭐 대충 하죠. 거기서 중간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의 각각의 삶에 대한 조명,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는 가족들. 뭡니까, 이건? 드라마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러 간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걸 보러 간 거지. 그렇다 보니까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재미없게 느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감독님이 이병헌 감독님이라는 거죠. 이병헌 감독님이 최근까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자신만의 색깔도 있고, 자신만의 코미디도 있고, 자신만의 연출도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걸 만든다?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극한 직업은 왜 재밌게 나는 봤고, 왜 드림은 재미없게 봤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극한 직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치킨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 영화를 통해서 곱씹어 보니까 아마도 팀워크가 아마 좋았던 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류승용 씨하고 이한희 씨하고 진성규 씨하고 공명 씨하고 뭐 이렇게 이분들의 케미가 빛났던 거지. 대사로 티키타카가 됐어. 생각해보면 류승용 씨하고 김지영 씨가 주고받는 대사도 티키타카가 굉장했거든요. 전 제가 만약에 베스트 커플을 뽑으라고 하면 류승용, 김지영을 뽑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는 대사를 주고받는 맛이 있었어요. 주고받는 맛. 여기서의 팀워크는 뭐냐? 박서준 씨, 아이유 씨, 그리고 나머지 조연 캐릭터들이었는데 각각의 개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튕겨내요. 케미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조금 케미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유 씨가 박서준 씨를 잠깐만 따라오라고 하고서는 나 말 깔게, 말 놀게 하면서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딱 그 부분 정도가 케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계속 한쪽에서 뱉어냅니다. 뭐 캐릭터성으로 뱉어나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쳐서 뱉어나든가, 아니면 박서준 씨의 무뚝뚝함으로 뱉어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뱉어내요. 그래서 케미가 좋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극한 직업에서는 이제 가장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바로 쿡방, 먹방을 영화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낮췄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치킨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또 간식에다가 또 만드는 모습, 먹는 모습 보여지니까 다들 거기에 빠졌던 거지. 그게 사실 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던 거야.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럴 소지가 없었다.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었다면 좀 축구 쪽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축구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였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서 좀 공감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박서준 씨가 축구 용어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 전술 전략 안 나왔죠? 포메이션 같은 거 설명 안 했죠? 포지션 뭐 이런 거, 뭐 코칭 안 했죠? 마지막 가서야 이제 코칭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싸워! 이기는 거야! 힘들어도 난 교체 안 할 거야! 딱 요 정도가 코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죠. 공감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나오려고 준비했던 영화 같은데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번에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시기도 잘못 맞췄고 장르도 잘못 못한 것 같고 뭐 리바운드나 슬램덩크 뭐 에어 이런 쪽에 편승해서 이번에 개봉한 것 같은데 뭐 흥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아쉽다. 카운트, 리바운드 그리고 이번 드림까지 세 작품 중에서 제일 하위예요. 예, 카운트보다도 못해요. 리바운드보다 훨씬 못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인스타,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